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한 어르신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깁스 치료에 몇 달이 걸리고 병원비만 80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무런 민간 보험도 없던 그 어르신의 통장에 며칠 뒤 110만 원이 입금된 겁니다. 병원비보다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인가요? 처음엔 어르신 본인도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받으셨고, 당신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공식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상담을 해오며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복지 상담 전문가 이태훈입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다. 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마트에서 쌀 한 포 사는 것도 망설여지고 병원에 한 번 다녀오면 몇만 원씩 빠져나가고 손주들 용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머니 사정이 따라주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사실 하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신청만 제대로 하시면 지자체에 따라 빠르면 3일, 보통 일주일 안에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금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어르신을 위한 각종 수당과 지원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매달 최대 1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숨겨진 지원 제도를, 갑작스러운 사고나 피해가 생겼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 하나가 어르신의 한 달 생활비를 크게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 편히 보시고 꼭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설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직접 만난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78세 이순자 어르신은 매달 7만 원씩 효도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벌써 2년째 수급 중이신데요. 1년이면 84만 원입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그 돈으로 손주들 과자도 사주고 가끔은 삼겹살 외식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넉넉해진다 고 하셨어요. 또 세종시에 사시는 83세 박영수 어르신은 장수수당으로 1년에 5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아드님의 권유로 신청하셨고 정말 받을 줄은 몰랐는데 건강검진도 받고 꼭 필요했던 영양제도 살 수 있어 고맙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분, 화성시에 사시는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자전거를 타시다 넘어진 사고로 손목에 큰 부상을 입으셨는데 치료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에 신청하셔서 병원비 전액은 물론이고 위로금까지 포함하여 총 150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김 어르신 말씀에 따르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고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꼭 알리고 있다 고 하셨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특별한 분들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제도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어르신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효도수당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효도수당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 세대에게 주어지는 격려성 지원금으로 어르신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선 효도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세대 구성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세대원으로 3대가 함께 주민등록상 등록돼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곳은 부모님과 자녀 세대만 함께 있으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꼭 한 집에서 밥을 같이 해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건물에 따로 살아도 주소지가 같으면 해당됩니다. 연령 기준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지역은 70세 혹은 75세부터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사시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는 달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월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는 월 7만 원, 과천시는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1년이면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지요. 이 정도 금액이면 한 달 생활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원금으로 식재료를 장만하거나 손주들 용돈을 챙겨줄 수 있어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지자체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경로효친수당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지급 조건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가셔서 우리 지역에 어르신 지원금 있나요? 하고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장수수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효도수당보다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동거 요건이 없고 오로지 나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는 만 80세 이상이면 연 30만 원을 지급하고 청주시는 85세 이상에게 연 50만 원, 화성시는 88세 이상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사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부부끼리만 살아도 되고 혼자 지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령 기준을 충족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장수수당도 지자체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수당, 장수축하금, 노인수당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며 내용이나 신청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장수수당도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경로수당, 또 어떤 곳에서는 노인수당이나 장수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내용까지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조건이나 지급 기준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연세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직원분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제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만큼 소중한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따로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단, 아무리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후 직접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결국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시민안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다쳤을 때,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사용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심지어 반려견에게 물린 사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다친 경우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병원비 외에 위로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일 경우 수십만 원,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백만 원, 중대한 사고일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영애 어르신께서는 장을 보러 가시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손목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몇 개월간 치료를 받으셨고 병원비로 약 8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셔서 병원비 전액과 위로금 30만 원을 합쳐 총 110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는 사고로 속상했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진단서나 영수증, 사고 사진 같은 자료들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찾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병원 진단서 또는 영수증.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사진도 함께 준비하시고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연락처도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예전에 다치신 적 있으신가요?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어르신 중에는 2년 전에 발생한 사고를 신청하셔서 200만 원의 보상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보상 범위나 금액, 신청 요건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나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보상 조건이 더 나은 편입니다. 그러니 꼭 사시는 지역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 하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예상보다 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우리 집은 소득이 많아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막상 확인해 보면 효도수당, 장수수당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해드린 한 어르신께서는 나는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줄 알았다 고 하셨지만 직접 확인해 보시고 결국 매달 5만 원씩 효도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집은 자식들 소득이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다 고 하셨지만 장수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나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매년 일정 금액을 받고 계십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확인해 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접수 창구에 계신 직원분께 어르신 대상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기본적인 정보 몇 가지만 여쭤본 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보통 나이, 가족 구성, 대략적인 소득 수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컴퓨터로 확인해주고 바로 신청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이 두 가지면 대부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효도수당을 신청하실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도 간단하고 직원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방식입니다. 정부24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관련 메뉴를 찾으시면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르신들께는 온라인 신청보다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을 더 권해드립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고 직접 방문하시면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보실 수 있고 서류 작성이나 절차도 직원이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셔서 직접 가기 힘드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가족분께서 대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위임장만 준비하시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자체에 따라 담당 직원이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청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고 나면 언제쯤 지원금이 들어올까요? 지자체마다 처리 속도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안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곳은 정말로 3일 만에 통장으로 입금되는 사례도 있고 늦더라도 대부분 한 달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또한 신청 결과는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는 곳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수당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도시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도 관련 제도는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 이런 건 시골에서만 주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는데 실제로는 도시 지역일수록 오히려 제도 운영이 체계적이고 안내도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아파트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거주 형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관계없으며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주소지만 등록되어 있다면 주거 형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 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십니다만 생각보다 소득 기준이 여유롭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반드시 주민센터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주민센터에서는 방문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셔도 직원분들이 친절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았나요? 정부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미 지난 달분을 소급해서 받기는 어렵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는 바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시민안전보험은 다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치신 경우라도 아직 신청 가능성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혼자 살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효도수당은 일부 지자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장수수당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도 나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역시 혼자 거주하셔도 자동 가입 대상이 되며 사고 15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이런 수당은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 1회 정도 자격 재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안내 문자를 받으시고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들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민센터에 들러 혹시 새로운 지원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들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직접 확인하고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고 말씀해 보세요. 정말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뒤늦게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라도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형님, 친구분,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있다더라 너도 한번 확인해봐 하고 전달해 주세요. 이 제도는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자녀분들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르신들께서 혼자 가시기 어렵다면 함께 가드리거나 대신 신청해 주세요.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자녀들을 키우며 수고하신 어르신들께 마땅히 드려야 할 작은 보답입니다. 그러니 이런 걸 내가 받아도 되나 하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로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안내에서는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어르신들, 그냥 지나치면 평생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번 7월 꼭 챙기시고요. 당신의 건강과 일상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복지상 담 전문가 이태훈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